네, 반갑습니다. 주미다 종배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식 기본 용어 정리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를 뭐 보고 나시면 뭐 어디 식사하실 때나 술 한잔 하실 때 주식 얘기할 때 내가 주식을 안 했더라도 주식을 처음 하더라도 대화에 낄 수 있고 얘기하는 주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다. 그 정도는 될 거다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재무제표 용어를 제외하고 기본적인 용어만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 실제로 많이 쓰이는 용어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재무제표 용어 관련돼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할게요. 오늘은 기본 용어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에 이렇게 정리가 된 게 있기 때문에 요 글을 보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덧붙이고 여기에 빠진 게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매수 매도 다 알고 계시죠? 매수라는 건 주식을 사는 거 간단하죠. 매도라는 것은 주식을 파는 거.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숏, 숏 잡았다, 롱 잡았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롱은 매수입니다. 숏은 매도입니다. 이거는 선물 용어인데 선물 거래할 때 내가 롱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매수기 때문에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베팅을 했다라고 보면 되고 숏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매도기 때문에 하락하는 거에 베팅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상승에 대해서 견해를 가질 때 뭐 롱뷰를 가지고 있다, 숏 뷰를 가지고 있다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뭐 롱뷰라고 하면 상승할 거라는 관점을 갖고 있다. 숏뷰는 하락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매도가 있습니다. 공매도 많이 들어보셨죠? 공매도라는 이 단어 자체는 없는 걸 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다가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차거래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조금 얘기가 많았는데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일정 주식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 기관에게 빌려온다든지 증권사에게 빌려온다든지 그래서 이게 대차거래를 통해 가지고 주식을 빌려와 가지고 현재가 기준으로 미리 매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주식 빌려가지고 현재가 기준으로 내가 미리 팔게 대신에 장부를 적어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현재 5만 원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5만 원 주가에서 내가 주식을 너 삼성전자 주식 1000주 갖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이 1000주를 빌려올게. 빌려와서 여기 내가 미리 5만 원 주가에 팔게. 왜 그런 짓을 하냐? 나중에 주가가 4만 원이 되었을 때 그때 동일하게 1000주를 사서 갚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만 원, 액면가로 봤을 때 주당 만 원의 차익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현재 주가 대비해서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계약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안에 주가가 빠질 것 같을 때 이 주식수를 빌려와 가지고 미리 공매도를 하고 나중에 주가가 빠졌을 때 그 주식을 빌린 주식 수만큼 갚으면은 이렇게 차익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공매도에 접근이 어렵죠. 요건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개인들이 좋아하는 단기 급등 종목에 대해서 조금 공매도를 많이 쳐가지고 주가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들은 싫어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상승에 대해서만 베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막 공매도 때려가지고 이렇게 내 주가 박살나는 거 보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조금 뭐 악마화 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내가 샀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를 하는 거다. 손절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익절은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시세 차익을 보면서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가, 종가, 고가, 저가가 있습니다. 일단 용어 그대로 시가는 주식 개장 후 9시 딱 9시 땡 했을 때 시작 금액 9시에 장이 열리죠. 9시 땅 했을 때 시작 금액이 시가입니다. 그리고 종가 같은 경우는 동시호가 딱 마감이 되었을 때 3시 20분부터 우리가 동시호가 거래 시간이죠. 그리고 10분간의 동시호가 주문을 쌓아가지고 30분의 체결을 딱 시켜요. 이 동시호가라는 것도
3시 20분부터는 실시간으로 주문이 이렇게 매수 매도 호가 주문 체결되는 게 아니고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는 약 10분간 주문을 취합해가지고 한 호가에 딱 체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3시 10분 들어가면은 정규장 종료 시간은 아니지만 동시호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3시 30분에 찍히는 금액, 3시 30분 정규장 시간에 끝나는 금액이 종가입니다. 그리고 고가 같은 경우는 그날 하루 중 가장 높은 가격이 고가고요. 저가 같은 경우는 그날 하루 동안 가장 낮은 가격이 저가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당일 시가 4만원 출발을 했다. 4만원인데 고가 44,000원을 찍고 저가 뭐 38,000원을 찍었는데 종가는 42,000원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4만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당일 38,000원까지 하락을 했을 수도 있죠. 정규장 시간에는 이렇게 들락날락하니까. 그래서 그날 가장 높은 가격은 44,000원이고 그냥 가장 낮은 가격은 38,000원이었지만 결국에는 42,000원으로 종가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캔들상에 여기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차트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캔들 보시면은 파란봉이면은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일본 기준으로 많이 보시니까 요 캔들을 그날 하루 주가에 대해서 등락폭을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딱 대보시면은 시가 73,000원, 시가, 고가, 저가, 종가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단순히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차트를 보니까 요 짝대기가 빨간색이니까 오늘 상승을 했네?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당일 시가보다 올랐을 때 당일 시가보다 당일 종가가 올랐을 때 빨간 캔들로 표시가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파란 캔들이 떴어. 그러면은 내 주식이 내려갔네? 라고 생각할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당일 시가가 플러스 10%로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끝났을 때는 플러스 5%로 마감을 했다 했을 때도 파란색 캔들이 뜹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다음 영상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 어쨌든 시가는 103,700원 이런 식으로 일본 캔들이 표시가 됩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하려고 보니까 좀 복잡해질 것 같아가지고 차트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오늘 기본 영어만 조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상한가, 하한가는 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없어요. 당일 오를 수 있는 상승폭이 무한대입니다. 내릴 수 있는 하락폭도 무한대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반영한 게 주식시장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한가 제도, 하한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상승할 수 있는 상승폭을 제한을 플러스 30%, 당일 하락할 수 있는 가격의 기준은 마이너스 30%로 시가 기준 정해두고 있습니다. 미국장 같은 경우는 코인 시장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한가 쳤으면은 당일 30%까지 당일 오를 수 있는 금액을 다 올랐다. 상한가 쳤다. 하한가는 반대로 마이너스 30%까지 하한가 쳤다. 보시면 됩니다. 그날 박살날 수 있는 금액까지 다 박살이 났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헷갈려가지고 나 주식 하한가 쳤어 이랬는데 상한가 친 줄 알고 축하해 이렇게 해버리면은 바로 친구하고 멱살 잡고 싸우겠죠. 그래서 상한가는 좋은 거, 하한가는 슬픈 거 이렇게 기억하시고 코스피, 코스닥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설명드리면 코스피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증시시장입니다. 코스닥은 대기업 축에는 못 끼지만은 벤처기업들, 중견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뉴스나 이런 데서 얘기할 때 코스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스피에 삼성, LG, 현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자체를 그렇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수 자체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코스피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코스피 하면은 대기업들이 있는 곳, 코스닥 하면은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벤처기업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량기업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량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시가총액, 덩치가 크죠. 덩치가 크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폭이 크지 않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벤처기업, 중소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조금 주가 변동폭이 큰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무슨 말이야? 라고 시가총액 그냥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에서 주식을 뭐 1000주 발행을 했다고 하면은 이 1000주의 액면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액면가가 지금 뭐 1000원이다. 1000원이다. 그래서 이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그 주식의 총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수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액면가 주식수가 많고 액면가가 높은 기업일수록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크다. 그렇게 주식의 액면가가 높고 주식수가 많다고 꼭 좋은 기업은 아니지만은 액면가로 비례를 했을 때 액면가가 높은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량한 기업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LG라든지 현대라든지 우리가 이름을 다 들어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총이 큽니다. 그리고 조금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량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액면가가 그만큼 또 낮겠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 다우존스 S&P 500 지수도 있네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벤처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코스닥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코스닥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30개 대령 우량주를 평균하는 방식 S&P. 그러니까 이게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코스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다우하고 S&P 500 이렇게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조금 달라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S&P 지수 같은 경우는 30개 그냥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서 대형 우량주 30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이게 코스피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코스피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합쳐서 코스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나 S&P 500 대표적으로 조금 다우하고 S&P 500을 많이 쓰긴 하는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코스피를 활용하는 것처럼 다우 지수하고 S&P 500 지수를 많이 활용을 하죠. 여기도 우량한 기업들 500개 우량한 기업들 330개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거를 이제 코스피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주, 우선주 이런 거 있는데 그냥 요거는 배당의 유무입니다. 배당의 유무. 보통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보통주가 상장이 되어 있고 요거는 그냥 삼성전자로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 뒤에 삼성전자 우라고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우선주입니다. 우선주. 그래서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배당 투자를 많이 할 때 우선주를 매수를 해요. 우선주 같은 경우는 다만 이게 그 권리주장, 내가 주식을 두고 있고 그 주식을 많이 두고 있으면은 이 회사의 대주주로서 회사에 운영하는 방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배제를 하고 대신에 배당을 더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주의 역할은 내가 이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지만 이 회사에 대해서 사업이나 운영이나 뭐 주주총회라든지 의결권을 활용을 할 수 없고 배당이라든지 혹시나 이 회사가 청산을 했을 때 자녀 분배를 했을 때 보통주보다 우선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선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배당률도 조금 높고 혹시나 조금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이 회사에 남아있는 청산 가치에 대해서 우선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우선주를 많이 보유를 하시죠. 그래서 그냥 보통주는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거, 우선주는 배당을 위해서 노리는 거, 우리 투자할 때는 그렇게 많이 씁니다. 어닝 시즌,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 턴어라운드 이런 것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영상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어닝 시즌은 실적 발표 시기입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상장 기업들 어닝 시즌이 도래했다. 이제 그렇게 타이틀이 뜨면은 이제 상장한 기업들이 이제 본인의 실적 발표하는 시기가 왔구나. 요거는 회사들마다 시기가 한 달에서 한 세 달 정도의 갭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닝 쇼크 말 그대로 완전히 실적이 박살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번
3분기, 4분기 매출이나 수익에 대해서 영업이익을 1,000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100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박살이 난 거지 10분의 1 토막 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닝 쇼크가 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닝 서프라이즈다. 삼성전자가 이번 분기에 1,000원을 벌 줄 알았는데 10,000원을 벌었다. 그럼 10배를 더 번 거죠.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가 특정 회사의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 주가가 빠지니까 어닝 쇼크다라고 나오면은 이 회사의 주가가 박살이 났구나. 그리고 어떤 회사의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이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의 실적이 좋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턴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적자나던 기업이 이제 열심히 회사를 경영을 해가지고 실적이 흑자로 향상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적자가 아니더라도 돈을 많이 못 벌던 기업이 이번 분기 보니까는 완전히 돈을 많이 벌었네. 그러면 이 회사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기업의 실적, 재무 등의 객관적인 레벨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 좋다. 이 회사의 기본적인 실적이나 재무 사항 같은 경우가 기본적인 기초 체력이 좋다라고 판단할 때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라고 봅니다. 재무제표적인 기초 체력 같은 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모멘텀 같은 경우 많이 쓰죠. 이 회사에 모멘텀이 있습니다라고 본다고 하는 거는 이 회사가 당장에 그 실적은 좋진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하락 상승의 모멘텀이 충분히 있습니다라고 한다고 하면,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 회사가 지금은 1,000원을 벌고 있지만은 나중에 10,000원, 20,000원, 30,000원 벌 정도의 그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가의 상승 혹은 하락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의 의미라고 쓰는데, 보통 쓸 때는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 이런 형태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상승의 그 가능성이 높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한다,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지 못했다, 그냥 시장에서 기관이든 증권가든 우리 일반 개미들이든 이 정도의 돈을 벌 거라는 예상입니다. 그래서 컨센서스에 부합했다라고 하면은 예상했던 만큼 돈을 벌었다가 되는 거고요. 컨센서스 상회를 했다라고 하면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실적을 냈다. 컨센서스에 비해서 하락했다라고 하면은 예상보다 하락을 했다. 매출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어가 있네. 은어를 볼까요? 시간 이거 간단하게 한번 좀 빨리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총알, 자금, 단타, 장투. 단타는 단기 투자, 장투는 장기 투자. 요거 시간에 대해서는 어떤 거를 단타다, 어떤 거를 몇 시간 내에 매매, 몇 분 내에 매매, 이 시간으로 정해둔 건 없습니다. 이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단타는 단기 투자, 장투는 장기 투자죠. 주포 같은 경우는 세력. 그러니까 세력이라고 보다는 이 회사의 주가를 주도적으로 올리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주포가 될 수도 있고요. 기관이 주포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 주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개인 매수세가 몰려가지고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주포는 개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개인하고 기관은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매수를 하면서 상승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주포는 외국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상승을 시키는 주체 아니면 반대로 하락을 시키는 주체를 주포라고 합니다. 물타기는 주가가 내가 매수한 종목이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가와 하락률을 낮추는 그걸 물타기라고 하죠. 물타기 같은 경우는 수익 중일 때 내가 더 큰 수익을 위해서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평단이 올라가긴 하지만은 더 크게 이 종목이 갈 거니까 지금 비중을 늘리는 의미로 불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얘기 나와 있네요. 점상입니다. 점상은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에이텍 어제 일본 캔들인데 어제 하루 동안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차트인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점 찍혀 있죠. 점.
점이 딱 찍혀 있죠. 왜냐면 시가가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캔들로 나타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점이네. 가까이서 보니까 상한가네. 그래서 점 찍힌 상한가다 해가지고 점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점상. 이렇게 가는 거는 그냥 상한가죠. 그래서 요게 바로 점상입니다. 개미 털기, 개미 턴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A택이 결국에는 이렇게 오를 건데 여기서 11월 15일 날 마이너스 26%까지 누르면서 주가를 눌러놨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개인들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내리면서 개미를 털었구나. 개미가 개인 투자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미 털기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설거지라고 하는 거는 이어플로우를 볼게요.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가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점 하나 나왔죠. 점하. 요거는 반대로 파란색 점이 찍혀있죠. 요거는 점 하한가입니다. 점 하한가. 점 하한가고 이렇게 주가를 봤을 때 이거 왜 올리나 싶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 이 고점에서 개인들을 거래량 터뜨리면서 설거지를 했구나.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가지고 고점에서 개인들에게 주식을 떠넘겼구나 했을 때 이제 설거지를 했구나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어플로우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이어플로우를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뭐 외계인은 요즘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외인, 그냥 외국인 투자자를 그냥 외인이라고 부르죠. 내동매매. 그러니까 부안해동에서 파생된 말로,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예요. 막 급등하는 종목들 분명히 내가 이성적으로는 여기서 사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막 손이 먼저 나와가지고 사고, 분명히 해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닌데 막 손이 먼저 나가서 팔아버리고, 그리고 막 누가 주변에서 편의점 갔는데 편의점 아줌마가 이거 좋다 해가지고 막 급등하는 종목 따라 사고, 그런 거를 다 내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하는 매매를 다 뇌동매매 했다고 보시면 돼요. 상투 잡았다. 그러니까 상투를 이렇게 틀면 이렇게 상투가 제일 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투 같은 경우가 상투를 잡았다 하면은 그 해당 종목의 최고가를 내가 잡았다라는 봅니다. 그래서 상투 나왔다, 상투 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고가다, 최고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전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렇게 1,000원짜리, 만원짜리 종목이 있겠지만은 몇백 원짜리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64원, 그러니까 100원 단위, 몇십 원 단위, 가망이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주가가 빠져가지고 몇백 원, 몇십 원 단위까지 주가가 빠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전으로도 살 수 있다. 동전주는 하지 마라 했을 때 인명가 자체가 몇백 원 단위, 몇십 원 단위고, 잡주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많이 쓰죠. 말 그대로 듣도 보도 못한 완전 잡주, 소형주 그런 걸 얘기합니다. 안 좋은 주식을 통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 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조금 정리를, 기본적인 용어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있다고 하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찍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지만은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내가 어디 가서 이 정도만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어디 가서 일반적으로 하시는 일반적인 분들의 주식 대화에서 나 충분히 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아무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